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요, 약물의 성질을 우선 그의 기운이 더운 것인지 찬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에 따라서 그 약성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밴쿠버에 온 이후로요. 참 한국에서는 참 몇십 년 동안이야 평생 동안 그렇게 포도주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곳에 온 이후로는 참 포도주 자주 마시게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포도주를 아주 주의 일상생활에서 늘 대할 수 있고 마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이요. 만성 전립선염을 앓으시는 환자분이요. 치료를 받고는요. 완치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난 후에 몇 달이 지나면서 다시 또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포도주를 매일같이 즐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맛이 신맛이죠? 이 신맛이 우리 몸에서 내용물이나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 몸에서 무엇이 배설될 것들을 자꾸 막아주니까 이 원래 이분이 전립선이 약하신 분인데 전립선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 습이 배출이 못하고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포도주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멀리할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후로 이분이 포도주를 거의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후에 재발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요. 이 포도주는요. 이 신맛이 어떤 맛 작용한다고요? 내용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죠. 잡아주는 작용을 하죠. 따라서 뭐냐면요. 대변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애주가가 계신다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단 다음 날이요. 변이 아주 끈적끈적한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나오지 못한다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요. 변비가 있으신 분이요. 포도주보다는 다른 술을 드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또요. 우리가 이 포도주로 술을 취하고 나면요. 잘 술이 안 깬다는 말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에 숙취가 빨리 해소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기운들이 빨리 배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포도주의 신맛은 어떻습니까? 뭘 꽉 잡고 안 놔주죠. 따라서 나쁜 기운들이요. 바깥으로 잘 배설이 못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숙취에서 잘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과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요. 가능 안 하면 포도주는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외에 음식 말고도요. 우리가 잘 아는 약재 중에서요. 누구나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오미자라는 약재 빨고스름한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오미자가 대표적으로 신맛을 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데 좋겠죠? 따라서 더운 데서 땀 많이 흘리면서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오미자를 끓여서 차처럼 마시면 좋은 겁니다. 또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유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액이 이렇게 스스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요. 쓸 수가 있죠. 또한요. 이 오미자는 생맥산이라는 이전에 말씀드린 유명한 명방 처방을 이루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목이 타고 음도 많이 상한, 수분이 많이 상한 이렇게 몸이 상한 사람에게요. 우리가 생맥산을 처방한다 그랬죠. 생맥산은 인삼으로 기를 강하게 보호하고 맹문동으로 상한 수분 즉 음을 강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오미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와 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과 맹문동을 먹어서 기와 음이 보충이 되면서 나가는 걸 딱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의 기와 음이 다시 차여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름에는 오미자, 특히 오미자 배합된 생맥산 아주 좋은 처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미자가 이유도 모르게 좋다고 해서 이분도 드시고 저분도 드시고 다들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변비가 있는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요. 소변이 잘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변이 더욱 시원하지 않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요. 신맛은요. 우리 몸 내에서 무엇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맛과 비슷한 성질의 맛으로요. 떫은 맛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떫은 맛도요. 그 떫은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내용물들이 밖으로 배설을 하는 것이 자꾸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설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감입니다. 떫은 감을 먹거나요. 꽃감을 먹은 후에 잘 체하거나요. 변비가 심해지거나 하는 것을 모두 느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 떫은 맛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우리 몸에 배설이 잘 안 되게 껄끄럽게 하고요. 또는 우리 몸의 소화기 같은 운행이 이렇게 껄끄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맛이나 떫은 맛은요. 그 작용이 모두 우리 몸의 내용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배설되는 것을 잡아주거나 막아주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사가 있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정액이 스스로 흘러나오거나 대화가 많이 나오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우리 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적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을 잡아주거나 막아주고 확실하게 해주는데 이런 약재들이 치료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세상 만물은요, 자기의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의 개성이 잘 쓰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겠죠. 약재가 좋은 약재 있고 나쁜 약재가 있습니까? 쓰일 때 쓰이면 좋은 약재고 쓰이지 않을 곳에 쓰이면 나쁜 약재일 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분들이 나하고 다를 뿐이지 좋고 나쁨이 또 따로 있을까요? 달보다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